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린 만큼 딱 그만큼만 돌려주죠. 충남 청안의 광활한 평야. 그곳에서 79년을 살아온 박옥자 씨에게 땅은 곧 생명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자식은 달랐습니다. 흙보다 차갑고 잡초보다 끈질기게 어머니의 등골을 파고들었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저희랑 서울 가요. 효도하며 살게요. 아들 태수의 눈물은 비겁했습니다. 그 곁에서 손을 맞잡은 며느리 주아의 눈빛은 계산기처럼 빠르게 돌아갔죠.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건 늙은 어미가 아니라 어미가 쥔 청안의 땅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특유의 책임감일까요? 옥자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의 마지막 눈물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서울 반포의 아파트. 차가운 대리석 바닥소리 서울의 공기는 매캐했습니다. 반포의 화려한 아파트. 하지만 옥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창문 하나 없는 골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에 주아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정중했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옥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시골 땅 문서 어디 뒀어요? 그거 담보 잡아야 태수 씨 살아요. 치매 기운도 있으신데 이제 저희가 관리할게요. 효도는 가면이었습니다. 주아는 옥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문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옥자는 좁은 방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모셔진 것이 아니라 사냥당했다는 사실을요. 옥자는 벽에 귀를 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낮은 속삭임. 그것은 어머니를 인간이 아닌 처분해야 할 자산으로 취급하는 악마들의 대화였습니다. 옥자의 손이 떨려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흙을 일굴 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믿고 싶다면 기꺼이 미쳐주마. 과연 옥자는 이 차가운 감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들 부부의 탐욕은 어디까지 치닫게 될지 이제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로 변하는 순간을 본 적이 있나요? 옥자는 매일 아침 그 괴물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주아가 내미는 알 수 없는 약들.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 동약을 옥자는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 변기에 버립니다. 옥자의 생존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태수 씨, 어머니 상태 보니까 더는 안 되겠어. 이번 주에 사설 요양병원 알아봐뒀어.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곳이야. 그 전에 땅 증여 서류에 지장 찍게 해. 주아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것. 하지만 옥자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다져진 인내심으로 치매 연기를 시작합니다. 밥상에 앉아 멍하니 침을 흘리고 아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태수야, 내 아들아. 너는 어쩌다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었느냐. 내가 내 손을 놓는 순간 내 마음속에 너도 죽는 것이다. 옥자는 주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주아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사문서 위조 서류와 정신병원 입원 합의서.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주아가 숨겨둔 녹음기를 찾아내 거실 소파 밑에 부착했습니다. 치밀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잖아. 당신 정신 차려. 1000억이야. 그 땅만 있으면 우리 인생 역전이라고. 주아의 가스라이팅에 아들 태수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옥자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세상의 진리를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예고된 어느 겨울밤. 주아는 옥자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공기 좋은 곳으로 나들이 가요.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옥자는 직감했습니다. 내일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요.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거친 엔진소리. 2024년 12월의 마지막 밤. 하늘은 구멍이 난 듯 하얀 눈을 쏟아냈습니다.
주아의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옥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응시합니다. 곁에 앉은 태수는 핸들을 잡은 손을 벌벌 떨며 앞만 보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 거기가 편할 거야. 나중에 꼭 데리러 갈게. 차는 인적이 끊긴 어느 무인역 앞에 멈췄습니다. 주아는 옥자를 내동댕이 치듯 끌어내렸습니다. 옥자의 얇은 외투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듭니다. 주아는 옥자의 가방 속에 낡은 지갑 하나와 유통기한이 지난 빵 하나를 넣어주고는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멀어져 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옥자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죽음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눈꺼풀에 내려앉을 때 옥자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9년의 세월이 이 하얀 어둠 속에 묻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은은한 빛과 함께 구수한 국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말자의 다급한 목소리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옥자의 20년 지기 말자였습니다. 청안에서 옥자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올라와 사방을 헤매던 말자가 운명처럼 옥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말자는 얼어붙은 옥자를 들쳐업고 자신의 국밥집으로 뛰었습니다. 뜨거운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국물. 옥자는 말자의 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말자야, 나 죽은 거 아니지? 안 죽어, 이 독한 언니야. 언니 자식놈들이 언니 땅 팔아치우려고 눈이 뒤집혔는데 어디를 죽어. 그 밤 국밥집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복수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는 청안 일대의 신도시 지정 소식이 속보로 떴습니다. 보상금 규모 1,000억 원. 이제 사냥꾼과 먹잇감의 위치가 바뀔 시간입니다. 1,000억 원. 0이 11개나 붙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당연히 태수와 주아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바로 다음날 그 땅이 금싸라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땅 주인이 실종 상태라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시신이라도 찾아야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노인네가 죽었으면 어디 눈 밑에라도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주아는 미친 듯이 무인역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걸려오고 집 안 곳곳에서 옥자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옥자는 말자의 국밥집 골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자의 도움으로 주아의 SNS와 연락망을 해킹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ENFP 말자의 임기응변과 ISTJ 옥자의 치밀함이 결합된 유령 작전이었습니다. 주아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거액의 유산을 눈앞에 두고도 손에 쥘 수 없는 고통은 그녀를 악기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아니야,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주아는 결국 태수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엄마 숨겨놨지?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돈 앞에 천윤을 버린 부부는 이제 서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화면 속에서 일그러진 자식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말자야, 방송국에 연락해라. 옥자는 이제 유령이 아닌 심판자가 되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1,000억이라는 거대한 미끼에 걸려든 괴물들을 처리할 마지막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눈이 녹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형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의 카메라 앞에 선 박옥자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돈이 무섭더군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눈을 멀게 하고 나를 산채로 눈밭에 버리게 만들 만큼요. 하지만 여러분,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진심입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과 영상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주아가 옥자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장면, 그리고 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부부의 추악한 대화들. 법정에서 주아는 살인 미수와 노인 학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태수는 뒤늦게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옥자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옥자는 1,000억 원의 보상금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청안의 넓은 평야에 눈꽃 마을을 세웠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옥자와 말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저 멀리 노인들이 웃으며 밭을 일구는 모습이 보입니다. 옥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습니다. 말자야, 작년 겨울은 참 춥더만. 올 봄은 꽃이 유난히도 예쁘네. 그러게 말이에요. 옥자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자. 피를 나눴다고 모두 가족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가장 추운 밤 내 곁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옥자는 이제 압니다. 1,000억의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요. 눈꽃이 지고 난 자리, 그곳엔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열매가 맺혔습니다.